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난방을 하는 겨울에요 우리 거실에서 공기 정화 기능을 가장 많이 하는 식물들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건강을 책임지는 화초와 나무들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저희가 15년 동안 이렇게 화원을 하다 보니까요. 겨울에 잘 견디는 식물들이 또 있잖아요. 일단 지난번에 겨울나기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요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예민한 식물들은요 아무리 좋아도 한 달, 열흘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율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마는 피톤치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봄에도 보면요 방에 두시면은 정말 비염에 좋아요, 아토피에 좋아요 나오지만요 방에 두시면 큰일 날 아이가 바로 율마거든요. 건조함을 못 참아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정말 몸에 좋더라도 예민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예민하지 않은 식물들을 고르시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공기정화 기능이 높은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우리 거실에서 우리 집에서 예민하지 않게 우리 건강을 책임져주는 식물들이 어떤 건지 알아볼 건데요. 대표는 아무래도 그래도 스투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스투키는요 아무리 난방을 해도요 괜찮아요. 그리고 공간이 좁은 방에 두셔도 정말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집에 스투키는 정말 기본이라고 요즘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투키가 바로 1번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얘네는 밤에 음이온이 나와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밤새도록 음이온 배출을 또 해주는 게 바로 스투키고요.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도 일반 화초에 20배 이상 나오고 또 전자파 차단도 산세베리아에 2배, 3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실에 두셔도 좋고 방에 두셔도 정말 좋고요. 또 비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다고 보시는 게 바로 스투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스투키는 방마다 두셔도 좋고 거실에 두셔도 좋고요. 어디에 두셔도 가장 좋은 게 예민하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스투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요 금전수 같은 경우도요 예민하지 않아요. 특히 금전수 같은 경우도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거실에 있다며 베란다에 있다며 바로 거실로 옮겨놔야 되는 게 바로 금전수고요. 금전수도 해가 없어도 예민하지 않게 잘 자라고요. 물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조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금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화초들이 있을 텐데요. 화초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화초들은 물 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잎 사이즈가 대체로 다 얇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요. 화초들 같은 경우는 일반 나무보다 물 관리를 좀 잘 신경 쓰면서 키우시면 잘 키울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스킨이에요. 스킨은 정말 집에서도 예민하지 않고 저면 관수로 키우셔도 겨울에 잘 자랄 수 있는 게 바로 스킨이고요. 아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비도 예민하지 않거든요. 겨울에 우리 집에다 두신다 해도 잘 키울 수 있는데 대신 물 관리 신경 많이 쓰시고요. 저면 관수로 하신다면 아이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호야는 다효과예요. 몸 자체에 물이 굉장히 많고요. 줄기를 보시면 약간 얘도 물컹거려요. 그래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실에 두시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면서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호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화초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요. 얘는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라고 하거든요. 스노우 사파이어는 잎을 보시면 사이즈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잎이 딱딱해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얘는 나무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 사셔서 큰 걸로 분갈이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거든요. 얘는
얘는 해를 설령 안 보더라도 색깔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긴 딱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게 바로 사파이어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키우시면 이것도 후회 안 하시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엽류가 대표겠죠. 관엽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입이 크고 두꺼운 식물을 키우셨을 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고무나무과잖아요. 고무나무과 보시면은 우리 인도 고무나무 보세요. 입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딱딱해요. 몸 자체에 물이 많다는 거고, 딱딱하다는 건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인도 고무나무 당연히 잘 자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벵갈 고무나무, 고무나무과잖아요. 얘도 잎 사이즈가 아직은 입이 커지진 않았는데요. 잎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고무나무과기 때문에 당연히 음이온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고무나무과는 음이온도 많이 나오고 공기정화 기능이 굉장히 높으면서 겨울에 키우시기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떡갈릭 고무나무 여기 옆에 있잖아요. 얘는 정말 고무나무과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잎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 떡갈릭 고무나무도 죽여서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겨울에도 무난하게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이 굉장히, 잎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공기정화 기능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극락조, 얘는 여인초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잎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키우기도 쉽고 공기정화 기능도 굉장히 높아서요. 나사에서 공기정화에 항상 10위 안에 드는 게 바로 극락조, 여인초가 되거든요. 이것도 극락조도 키우시면 부담 없이 키우실 수 있고요. 파키라예요. 파키라도 보시면 잎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절대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키라 자체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사에서 미세먼지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가장 좋고 황사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두시면은 지금 황사다, 미세먼지다, 겨울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럴 때 파키라 키우시면 겨울에도 통풍이 설령 조금 안 되더라도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파키라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밖에도 뭐 크로톤 같은 경우도 보이시면 색깔도 정말 예쁘죠. 꽃은 아니지만 꽃 같은 느낌이 화사한 걸 원하신다면 우리 집은 다 초록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키우시면 너무나 예쁘거든요. 그런데 물 좋아해요. 그래서 물 좋아하는 크로톤은 물을 조금 더 주신다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거실에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요. 이렇게 관엽류가 이제 가장 키우기 좋고요. 물론 초하류도 좋지만 공기정화 기능은 이런 거를 많이 키우시는 것보다 나무 하나 키우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공기정화 기능이 훨씬 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 갈 때 나무가 많은 산에 가는 게 몸에 좋죠. 풀이 많은 산에 가는 건 그닥 좋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나무가 큰 거 2개, 3그루만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요. 진짜 집안 공기가 달라져요. 지금처럼 문을 꼭 닫고 난방을 하는 지금 우리 집 환경이 나쁠 때는 나무를 키우시는 거와 안 키우시는 거의 차이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는 필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푸르르게 보기 위해서, 내가 예쁘게 보기 위해서 키우셨다면 지금은 거실에 나무를 두는 건 필수잖아요. 정말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집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꼭 키우셔야 되는데요. 근데 관엽류 중에서도요, 거실에 두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어떤 거냐면 대표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율마요. 입에 물이 없어요. 이런 식물들은 키우시면 안 되고, 남천 아시죠? 남천 잎이 굉장히 작아요. 이런 식물들은 거실에 키우시면 잎이 막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목향이라고요. 잎이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도 당연히 관엽이지만 얘네들은 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실에서 키우기는 조금 부적합하시다고 보시면 되고, 벤자민이 대표예요. 벤자민 보시면 잎이 작아요. 그러나 추위에는 강하지만 거실에 두신다면 아마 잎이 막 떨어지니까요. 벤자민도
베란다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엽류도 이렇게 거실에서 키우는 게 있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추위에 약한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베란다에 있다면 거실로 빨리 옮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물론 남쪽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요 부산을 갔다 왔는데 겨울에 저기 허브가가요, 로즈마리가 꽃이 피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아랫역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아니지만 북쪽에 계신다면 추위가 약한 관엽이 있어요. 바로 크로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로톤도 추위에 약하고요. 그리고 행운목도 추위에 조금 약해요.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요, 베란다에 있다면 거실로 옮겨오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떡갈 고무나무도 조금은 추위에 약해요. 이렇게 두꺼운 아이가 추위는 조금 약하니까요. 북쪽 지방에 계시다면 거실로 빨리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실에서 잘 자라는 식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요, 거실에서는 안 되는 식물, 잎이 작고 얇고 이런 식물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죽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죽일 확률이 90%거든요. 어떤 식물이 있냐 다시 한번 볼까요? 율마겠죠. 잎이 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해배라는 나무인데요, 꽃이요 정말 예뻐요. 안개꽃 같아요.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는 아이인데, 보시면은 나무는 너무 예쁘지만 잎이 굉장히 작아요. 이런 식물도 당연히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많죠. 푸미라 거든요. 푸미라도 보시면 잎이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마삭도 당연히 잎이 막 떨어져요. 안 돼요. 그리고 고사리과 안 돼요. 고사리가 늪지대에서 자라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잠깐만 눈을 놓쳐도 막 애들이, 떡잎이 새는 애들이 고사리과거든요. 몸에 아무리 좋다 해도 거실에 두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묘이 고사리라고 하는 거고요. 고사리과 중에서 푸테리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푸테리스도 고사리과인데요. 이런 식물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물을 너무 좋아하고요. 건조한 걸 못 참아요. 고사리과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아스파라거스라고 해요. 잎이 어때요? 너무나 얇잖아요. 이런 식물도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면 조금 힘들고, 트리안도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시면, 거실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과 우리 집에 환경이 좋은 관엽식물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베란다에 있는 아이를 굉장히 춥게 있다가 안 될 것 같아, 거실로 들여야 돼, 얘네들 추우면 안 돼, 그리고 거실로 갑자기 들어오면 다 아이들 잎 다 떨어져요. 적응을 갑자기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천천히 며칠 간격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시면서 적응 기간을 두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실에 있었는데 떡잎 생겨서 안 돼, 베란다로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이러다가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잖아요. 추운 날. 그러면 바로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이번 주는, 이럴 때 옮기시던가, 아니면 낮에 이렇게 옮겼다 놨다 이러면서 적응 기간을 며칠은 주시면서 옮기셔야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 지금 건조하시죠? 갑자기 비염이 심해지셨죠? 그럴 때는 바로 나무, 화초 키우시면 바로 나으실 수 있으니까요. 화초나 나무 집에다 많이 두셔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